리포트. 네, 주간 동포 리포트의 MBC 양효걸입니다. 네, 염기원입니다. 네, 제가 네. 오늘 좀 공개할 게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오늘 제가 드디어 네. 20이 되었습니다. 20. 근데 넉넉 잡아도 2배는 더 되는데. 20살이란 뜻이 아니고 네네. 바로 오늘이 주간 동포 리포트 20회를 맞이했습니다. 박수.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 이제 1회, 2회 이렇게 세나가다 네. 보니까 벌써 20회가 네, 이게 하긴 하는 건지 네. 또 다음 주엔 뭘로 또 소식을 전할지 막 네네. 고민하면서 이어왔는데 네. 이게 또 쌓이니까 또 뿌듯합니다. 네. 그리고 그동안 이제 많은 재외동포분들 소식도 전해드리고 실제 직접 모셔다가 인터뷰도 많이 하고 했죠. 네, 그래서 맞습니다. 또 앞으로 어떤 분들이 또 등장하실지 또 기대가 됩니다. 네, 요새 최근에는 또 새롭게 저희가 브이로그 형태로도 또 네. 동포분들의 일상을 또 공개하고 있으니까요. 네. 동포온 채널 꼭 구독해 주시고 댓글 팍팍 남겨주시고 궁금한 점 게시판에 적어주시고 네. 질의응답 남겨주시고 네. 댓글 답변에도 좋아요 남겨주시고 네. 네. 성원 보내주시면 저희가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빠르게 20번째 주간 동포 리포트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대한민국 재외동포라면 꼭 알아야 할 소식들 모아드리는 시간이죠. 동포청 브리핑룸입니다. 네, 첫 번째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전 세계 재외동포에게 답하다 1,400건 넘는 민원 답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재외동포청이 당연히 공공기관이고 네. 정부의 예산을 받아서 일을 하고 그러면 이제 민원을 받아서 답변할 수 있죠. 근데 이게 지금까지 또 활발하게 진행된 상황을 또 중간 보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 부처라고 해서 사실은 이제 각각의 고유 역할이 있고 민원 처리는 당연히 해야 되는 업무지만 이 재외동포청 같은 경우는 조금 특별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민원인들이 대부분 또 세계 각지에 또 퍼져 계시다 보니까 그 민원인들의 민원이 정말 각양각색인 거죠. 언어와 문화가 다 다를 수 있고 네, 맞습니다. 러시아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부터 해가지고 네. 또 소수 언어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다 네. 보니까 상당히 좀 고충도 있었을 겁니다만 네. 또 성실하게 민원에 응답을 해서 1,400여 건에 대한 답변이 진행 중이고요. 국내에 거주하는 동포 단체분들의 애로사항도 청취를 해서 좀 어려운 점들 29건이 접수가 됐다고 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그 민원 처리에 대한 프로세스 자체가 굉장히 활발하게 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188개 재외 공간을 통해서 접수된 민원들이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가고 있다, 이렇게 알려주는 서비스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좀 조직적으로 또 이렇게 전 세계에 걸쳐 있다 보니까 네. 좀 힘이 되는 것 같고요. 이번에 조사를 보면은 그럼 어떤 민원들이 제일 많았냐 따져봤더니 저는 이거 좀 눈길이 가더라고요. 어떤 게 제일 많습니까? 차세대 교육 분야에 대한 건의가 350여 건으로 네. 가장 많았습니다. 24%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녀분들이나 후손에 대한 어떤 교육이나 이런 것들, 서비스에 대한 물어보는 게 가장 이제 많았다 이런 거죠. 네, 그것도 배움이나 어떻게 보면은 미래 세대에 대한 좀 그런 비전이 좀 공유되고 있는 게 아닌가 우리 동포 사회에 그런 느낌을 받았고, 그다음에 또 동포 정책 제도에 관한 게 한 240여 건, 그다음에 동포 단체 지원, 사실 지원 정책 자체가 워낙 많다 보니까 맞습니다. 사실은 정책 문의에 가까울 겁니다만 그 건수가 한 190여 건 정도 뒤를 이었습니다. 네, 이게 주요 핵심 건의 내용 같은 걸 보면은 대부분 이제 재외선거 제도 개선 같은 거, 우리 더 이제 투표를 하고 싶다 그런 것들 있고 순회 형사 확대 시행 이런 것들 좀 민원인들이 이게 생활의 어떤 좀 실제 밀착형들이 많이 이제 나왔습니다. 네, 재외동포청이 앞으로도 계속 이런 어려움들 접수받아서 또 함께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니까요. 또 궁금하신 점이나 어려운 점 언제든지 재외동포청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 보죠. 자, 2026년 재외동포 정책 시행 계획 확정입니다. 네, 2026년 좀 궁금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니 이미 2026년 4월인데 무슨 계획이 또 확정됐다는 거지? 네. 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네, 제 1차 재외동포 정책 기본 계획상에 5대 목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78가지의 세부 이행 과제를 추진한다는 내용입니다.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비전 형태로 제시됐던 큰 기둥들이 있었고요. 그렇죠. 그 5가지 기둥을 보면은 1번 재외동포 정책의 추진 기반 확대, 2번은 동포 사회와의 연대 강화, 지금 뒤에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네. 3번이 재외동포 정체성 함양,
네 번째 수요자 맞춤형 재외동포 지원. 아까 민원도 그래서 받는 거고.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아까 차세대 교육이죠. 동포 역량을 활용한 미래 성장 동력 확보. 이렇게 5가지의 기둥 아래 또 세부 정책이 나오는 거죠. 맞습니다. 이게 기본 계획상에 이제 5가지의 이제 5대 목표가 있었다면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재외동포분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이제 어떻게 그러면 세부 과제들을 추려서 실천할 것이냐 이런 게 이제 확정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올해 여기 나오는 이제 세부 정책들이 추진이 될 텐데 사실 이 정책들을 사실 재외동포청이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맞습니다. 결국은 이에 화답하는 재외동포분들의 협조와 또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 소식에 좀 관심 가져주시고 당연히 구체적인 세부 정책이 나오면 저희가 소개해드리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때마다 뭐 지원, 응모 또 때로는 뭐 질책이나 건의도 가능하니까요. 많은 관심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가보죠. 네. 이달의 재외동포 선정 제1동포 교육 기반 만든 조규훈입니다. 네, 고 조규훈님은 제1민단의 중앙단장을 역임하셨던 분이고요. 네. 지난 2000년에 작고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좀 어떤 좀 업적을 좀 보여주셨는지 간단히 소개해 그 주시죠. 엄혹한 시절이었죠. 일제 강점기 때 이제 징용공들을 이제 돌보고 공동체를 이제 만든 그리고 가장 어려울 때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준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이 보유한 선박을 이용해서 600명의 동포의 귀국까지 지원한 일을 했던 제1민단의 중앙단장님이시죠. 사실 이 징용공 분들은 이제 강제동원 피해자 분들이기도 합니다. 본인 의사에 관계없이 또 이렇게 노역에 동원됐던 분들도 있어서 사실은 소송도 진행이 되고 그 네, 뒤에 맞습니다. 또 후속 조치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분들의 아픔을 또 교육의 관점에서 또 도움을 주셨던 또 업적을 남기신 분 아니겠습니까? 근데 교육 사업에 또 꾸준히 이제 계속 봉사를 하셔서 이 백두학원, 그러니까 건국학원을 설립해서 제1동포 청소년 교육의 기반을 또 만드셨고요. 이 학교가 1949년에 일본 정부로부터 조선계 학교 중 유일하게 정규 학교로 인가를 또 받았습니다. 네. 이외에도 주일 대한민국 대표부 설립 지원, 또 본인의 고향인 제주도의 중학교 설립 지원 등 또 교육 분야에 많은 기여를 한 공로를 인정받으셨습니다. 네. 다음 소식 가보죠. 네. 자, 외래 관광객 3천만 시대 재외동포도 반값 여행 기회입니다. 사실 이거는 저를 좀 도발하는 뉴스일 수밖에 왜 또 없습니다. 도발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가격이 좀 민감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가장 핵심 단어 뭐가 되겠습니까? 반값이 되겠습니다. 반값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외국인 분들이 많이 오고 계십니다. 특히 이제 K-pop 데몬헌터스 인기 이후에 네. 상당히 많은 이제 외국인 분들이 국내를 찾고 그렇죠. 계신데요. 네네. 실제로 어느 정도 늘었냐 하면은 이제 지방 공항의 입국이 전년 대비 50% 가까이 늘었다고 합니다. 확 늘어난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정부 입장에서도 이렇게 온 외국인들의 재방문율도 높이고 또 만족도를 높여야 또 계속 이 흐름이 이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근데 나온 키워드가 뭡니까? 반값 여행 기회. 반값 여행입니다. 네. 근데 이게 보면은 잘 뜯어 보면은 대부분 이제 아까도 이제 K-팝 데몬헌터스 말씀을 해주셨지만 수도권이나 이런 데 좀 집중이 돼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 전국으로 좀 확산시키기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값 여행 등 이런 다양한 지원책들을 이제 추진을 하는데 올해도 16개 지방정부와 함께 농어촌 인구 감소 지역으로 여행할 경우에는 이 여행 경비의 절반을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이제 돌려주는 그런 제도가 시행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동안 오면은 아무래도 이제 인천공항으로 입국을 해서 네. 주로 수도권에 머물다 나가는 관광객이 많다 이런 게 지적이 됐었고요. 그래서 그 정부 업무보고 때도 이 의제가 사실은 거론이 됐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역으로 연계할 수 있는 교통편을 좀 확충해라 뭐 이런 논의도 있었는데 그와 연계된 후속 정책으로 좀 보여지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입국하신 분들은 이제 관광하시고 또 만약에 지역까지 좀 깊숙이 속속들이 여행하시면은 그 반값은 다시 또 지역 상품권 돌려받아서 그걸로 뭐 할 수 있습니까? 재방문도 가능합니다. 네, 닭강정 사 드시면 됩니다. 네, 맞습니다. 재방문도 가능하고. 한 금액이 이제 개인 최대 10만 원, 단체의 경우에 20만 원까지도 지원이 되기 때문에 아주 좋은 고물가 시대에 또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강원도, 또 충북, 제천, 전북, 고창, 전남 주요 지역, 경남 등에서 네. 혜택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관련 정책 좀 꼼꼼히 검색하시고 사실 요새가 대한민국 여행하기 제일 좋습니다. 날씨가 일단 봄가을이 제일 좋죠. 날씨 좋고 두 번째 또 환율도 사실은
달러주로 쓰다 오신 분들은 네. 휘파람 부세요. 네. 야 이거 뭐 거저네 막 이런 말씀하시는 분도 제가 직접 들었는데 네네. 뭐 환율도 유리하고 할 때 오셔서 또 속속들이 여행할 거 가장 좋은 계절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재외선거 제도 개선 캠페인 시청 이벤트입니다. 네, 재외선거 이제 우리나라도 선거를 얼마 안 남겨두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재외 국민들도 선거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관련된 캠페인이 나왔는데 이거 좀 썸네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한번 바로 보시죠. 이 화면입니다. 이거는 이제 유튜브 동포원 채널 속에 이제 캠페인 영상 보시고 이제 우편 투표나 전자 투표 도입 응원한 마음 이걸 이제 담은 댓글을 달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 보면은 이제 뭐 학생 어린이가 투표하기 참 힘들다 이런 표정 짓고 있는 모습인데요. 여기에 이제 과연 이제 사실은 여기 나오죠. 800km 뭐 11시간, 뭐 800m 11분 이런 식으로 나와서 사실은 이제 거리가 좀 제일 물리적 제약이 크다는 점이 맞습니다. 한계죠. 이제 참정권 보장이라는 게 이제 당연히 투표할 권리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실제로 투표할 때 이제 필요한 어떤 제반 여건들 이런 거 개선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재외동포청도 이런 이제 여건을 개선하는데 굉장히 또 도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캠페인 영상을 보시고 우편 투표나 전자 투표 도입을 응원하는 마음을 담은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또 이건 좋아하지 않습니까? 네. 국내 해외 가리지 않고 스타벅스 기프티콘 10분에게 선물 드린다고 하니까요. 네. 많은 응모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벤트 기간은 4월 29일까지 댓글을 달아주시면 되고 당첨자 발표는 5월 4일입니다. 요거는 치밀한 정책 설계라고 봐야 됩니다. 당첨되고 어린이날 쓰시라는 그래서 그렇죠? 네. 어린이날 전날 치밀합니다. 발표되니까 네. 많은 응모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동포청 브리핑룸 살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막 3개월째 캐나다 밴쿠버에서 살고 있는 찰란헬이라고 합니다. 저는 워킹 홀리데이 비자로 캐나다에 왔고 여기 밴쿠버에서 카페 파트타임 잡이랑 프리랜서 마케팅 그리고 크리에이터를 함께 병행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카페 파트타임 잡을 하러 갈 시간이라서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밴쿠버는 한 2주 전까지는 계속 비가 오다가 거의 4월 들어서서 날씨가 좀 좋아진 것 같아요. 여름에는 날씨가 너무 좋아서 사람들이 여름만 기다리고 산다고 합니다. 근데 아직도 조금 날씨는 추워서 코트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걸어가다가 길에서 그냥 예쁜 산, 높은 산도 볼 수 있고요. 풍경도 되게 이국적이고 예뻐서 요즘은 이 날씨를 좀 즐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 주택가를 가다 보면 재미있는 것 중 하나가 이렇게 미니 집처럼 생긴 작은 도서관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사람들이 중고책을 갖다 놓으면 무료로 가져다가 볼 수 있는 그런 문화인 것 같습니다.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여기서 막 책도 보고 어떤 게 들어있는지 확인해가고 하더라고요. 너무 귀여운 문화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카페에 잘 도착을 해서 열심히 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Hi. Yeah, we have medium and dark. Medium, yes. Small size. Small size, and for here, right? Yeah. Yeah. We have just decaf Americano. Yeah. Here you are. Thank you. 하트, 왕하트, 윗. 오, 귀여운데? 저희가 샌드위치를 만드는 카페여서 샌드위치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삶은 샌드위치가 완성됐습니다. 네, 이제 오늘의 모든 일이 끝나서 저는 점심을 먹고 다운타운에 있는 밴쿠버 중앙도서관에 가서 프리랜서 일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짜자잔, 이건 오늘 받은 팁이고요.
캐나다는 카페에서도 로컬 분들이 특히나 팁을 주는 문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팁도 쏠쏠하게 벌어갑니다. 짜잔! A&W라는 프랜차이즈 패스트푸드점인데 원래 미국에서 시작됐는데 캐나다에서 더 인기가 많더라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메뉴가 있고 그냥 진짜 프랜차이즈 버거집처럼 생겼어요. 저는 모짜렐라 버거 콤보를 시켰는데 버거는 그냥 일반 버거 느낌이고 이렇게 스윗 포테이토 프라이즈를 제가 좋아해서 이걸로 바꿨습니다. 여기서 같이 주는 치폴레 마요네즈가 진짜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는 콜라를 이렇게 얼음컵? 차가운 컵에 담아줘서 이게 진짜 킥인 것 같습니다. 한번 먹어볼게요. 맛있다. 포테이토도 치폴레 소스랑 근데 진짜 캐나다의 국민 카페인 팀홀튼에서 커피를 사서 도서관에 가보겠습니다. 따뜻한 건 고민하다가 한국인답게 아이스로 시켰습니다. 이제 곧 도서관이 나타납니다. 짜자잔. 너무 예쁘지 않나요? 약간 콜로세움 느낌도 나는데 건축상을 받기도 했던 건물이라고 해요. 저는 오늘 여기서 프리랜서 업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들어가는 것도 너무 멋있어요. 여기는 실내인데도 실외처럼 예쁘게 꾸며져 있어요. 광장 같은 느낌? 가게도 있고 기념품샵도 있고 햇살이 진짜 장난 아니다. 1층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국가의 언어로 볼 수 있는 책들이 많이 진열되어 있어요. 저기 코리안이라고 써 있는 곳이 있습니다. 위층에는 이렇게 컴퓨터를 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요.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어서 무료로 참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밴쿠버 도서관은 무료 영어 회화 프로그램이 되게 잘 되어 있어서 영어 회화 연습 필요하신 워홀러 분들이 꼭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도서관에 자리 하나를 잡고 프리랜서 일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콘센트도 있어서 여기 작업하러 오거나 공부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프리랜서 업무를 끝내고 다시 나왔는데요.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어서 밥을 먹으러 가려고 합니다. 한국인 저랑 같은 워홀러 친구 한 명이랑 또 캐네디언 친구 한 명 이렇게 만나서 타코를 먹기로 했습니다. 타코집에 왔습니다. 와우. These are old. Thank you so much. 친구가 선물로 줬어요. That's it. You first. You go go go. Go. 타코를 다 먹고 캐네디언 친구가 데려와준 브루어리에 왔습니다. 브루어리 펍? 밴쿠버는 브루어리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스몰 브루어리들이. Hi there, Angry Scotch Italian pizza. I think 네, 이제 저는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워홀 와서 일을 할 수 있을까 걱정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저도 오기 전에는 엄청 걱정했었는데 그래도 생각보다 빨리 일을 잘 구하게 됐고요. 일단 워홀을 오기 전에는 영어 공부랑 또 레주메 준비를 좀 많이 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캐나다에 오기 전에 재외 동포청에 워킹 홀리데이 인포센터라는 곳에서 많이 행사를 하는 걸 보고 참여도 했었는데요. 캐나다 워홀 설명회를 갔었을 때 되게 많은 도움과 또 워홀 선배들의 경험담 같은 것도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그리고 취업 특강 같은 것도 해서 그것도 엄청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꼭 참고하셔서 재외동포청에서 하는 이벤트들을 통해서 많은 도움 받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워홀에 와서는 도서관에서 ESL 영어 회화 수업 프로그램을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니까 그거 꼭 참여해 보시고, 그리고 석세스라는 단체가 있는데 레주메 첨삭을 무료로 또 받아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곳에 메일 보내서 예약하고 레주메 첨삭까지 받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올해 워킹 홀리데이를 하면서 영어 실력을 많이 늘리고 싶고 현지 로컬 회사에서 한번 일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서 열심히 도전해보려고 합니다. 캐나다 워홀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이 재외동포청에서 많은 도움 받아서 성공적인 워홀 생활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계 각국의 주요 소식들 중에 중요한 것만 꼽아보는 글로벌 헤드라인 3 시간이죠. 네, 첫 번째 소식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소프트웨어 해킹하는 초격차 AI 미토스 등장입니다. 네, 미토스라고 하니까 사실은 뭐야 저거 무슨 새로운 괴물이야? 이런 또 공포감 드실 수 있겠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제 클로드를 개발한 개발사 엔스로픽이 내놓은 새로운 AI 모델의 이름이 바로 네. 미토스죠. 근데 이 모델이 좀 다른 점은 뭐냐 하면은 사실 이제 소프트웨어의 취약점을 스스로 이제 밝혀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보안 취약점을 밝혀내는데 특화된 이제 모델이 되겠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27년 동안 발견을 못하던 어떤 시스템적인 결함을 이틀 만에 찾아냈다고 합니다. 네. 사실 이제 보안 담당자 입장에서는 이거 좀 제가 속된 말로 좀 면이 안 서는 상황이 그냥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AI가 대부분 이제 LLM, 이제 거대 언어 모델을 이용을 해서 이제 사람들한테 서비스를 해주거나 아니면 이제 개발자분들의 어떤 편의를 위해서 이제 코딩을 해주거나 근데 이런 쪽으로 발전해 왔는데 이제는 스스로 어떤 소프트웨어와 이제 보안 체계의 취약점을 자기가 찾아서 공격까지 가능한 거 이제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보안 담당자 입장에서는 약간 간담이 서늘한 뉴스가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엔스로픽이 해킹하기 위해서 이 모델을 만든 건 아닐 겁니다만은 이 모델이 이렇게 취약점을 찾아내다 보니까 이제 이런 서늘한 생각이 든 거죠. 뭐야, 잠깐만, 이런 식으로 뚫리면은 은행 같은 데도 만약에 뚫리면 큰일 나겠네. 그 다음에 정부기관이나 특히 정보기관 큰일 나겠네. 거기 네. 각종 기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더군다나 군사시설. 군사시설 중에서도 막 무기를 제어하는 시스템이라든가.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공상 과학 영화에서나 보던 뭡니까? 그 예전에 영화 있잖아요. 너무 옛날이야 그거. 너무 옛날인가? 너무 옛날이야. 또 그런 공포스러운 상황이 연출되는 건 아닌지 사실은 작년에 그런 우려들이 있었어요. 맞습니다. 앞으로 AI가 발전되면 이런 군사적 제어도 AI가 하고 이러면 우리가 이제 못 막지 않겠냐라는 말이 나왔는데 그때 사람들 반응은 에이 설마 그건 영화지 그랬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 미토스가 나오면서 야, 이런 기술이 금방 다른 데로 침투도 가능하겠구나. 이런 공포가 서리게 된 거죠. 맞습니다. 특히 이제 아까 이제 군사적인 용도로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금융권 같은 경우에 또 보안이 이제 해킹이 일어나면은 또 전 세계적으로 또 혼란과 마비가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엔트로픽이 이제 미토스를 내놓으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이제 창과 방패 대결이 이제 시작이 됐다라는 거고 이 AI를 통해서 또 보안 시스템의 취약점을 찾아내서 또 방어하고 또 공격을 막아내는데 이제 활용을 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각국 혹은 각 글로벌 기업 또 국내 기업도 마찬가지고요. 보안 담당자들이 비상입니다. 네. 그래서 이 미토스에 대응해서 보안 취약점을 좀 막는 데 주력하고 있다. 네. 이런 소식들도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제 기존에 나온 모델하고 큰 성능 차이가 없다. 이렇게 이제 평가절하하는 이제 논평도 나오고 있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보안 시스템의 취약점을 AI가
이제 찾아내고 공격이 가능하다라는 게 굉장히 좀 큰 충격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미토스는 대중에 공개하던 계획을 지금 보류했습니다. 만약에 이게 저한테 주어져서 제가 막 해킹할 수 있잖아요. 본인 제가 SNS 해킹해서 막 이상한 말 쓰고 이럴 수 SNS 있는, 안 합니다. 안 합니까? 네. 그럴 수 있는 거라서. 다만 이제 그 유튜브 조회수나 이런 거 좀 조작이 가능하겠죠. 네. 네. 그래서 동폰. 네. 일단은 프로젝트 글래스 윙이라는 걸 출범시켜서 일부의 금융 기업들에게만 이 정보를 주고 야 이거 잘 좀 대비하라는 식으로 공유를 했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 어떤 AI 모델에 좀 지능 독점, 뭐 부익부 빈익빈 이런 걸 초래한다는 좀 비판도 나오고 있고요.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국내 독자 모델 개발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우리의 AI 주권이 정말 중요하구나 이런 이제 미토스를 보면서 좀 그런 부분도 좀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네. 사이판 괌 강타한 4월 태풍 실라코. 예, 일단은 요 실라코. 네. 저 이름이 좀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 네. 실라코 뭔가 얄미운 느낌이 들어요. 무슨 네. 뜻인지 몰라요. 네, 근데 이게 4월 태풍 게 이례적이죠? 네, 4월 태풍이 굉장히 이례적이고 대부분 이제 뭐 예전에도 그랬지만 이제 여름이 가까워오면서 이제 태풍들이 이제 하나둘씩 이름이 붙어가면서 그리고 오고 가을에도 많이 왔잖아요. 네, 가을 태풍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태풍의 소식을 접하는 게 4월은 좀 너무 일렀단 말이죠. 근데 이제 4월 태풍에 대한 소식들이 점점 빨리 오고 있습니다. 네, 문제는 이 태풍이 와서 태풍이 왔구나 이게 아니고요. 지금 이거 한 방에 지금 한국인 수천 명의 발이 묶이는. 또 사이판 괌 또 국내에서 또 많이 가시죠. 관광지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그 많은 분들이 이제 걱정을 하시는데 저희가 이 소식을 전해드린 게 이거 뭐 태풍 지나갔는데 뭐 어쩌라고 하는 거냐 이게 그렇죠. 아니라 네네. 문제는 이런 태풍이 수시로 계속 올 수 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지금 저희 이제 MBC의 이제 기상 전문 지금 기자님의 리포트인데 이 썸네일을 제가 볼 때 기가 막히게 뽑았어요. 딱 이 얘기거든요. 지금. 여름에는 어떻게 하냐? 여름엔 어쩌려고. 그러니까 더 심한 게 계속 올 수 있는 상황인 거죠. 맞습니다. 네, 외교부가 지난 14일에 또 상황 점검 회의도 열고 또 재해국민 보호 대책도 점검하긴 했지만 앞으로 이런 이제 태풍 소식 계속 이어질 경우에 이제 어떻게 보면 국내에서 여행 가신 분들이나 재외동포 분들도 이 행동 수칙이나 이런 것들 좀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지난 주말 같은 경우에는 4월 중순인데도 서울 기온이 30도를 찍었단 말이죠. 네. 지금 온도가 지금 이게 원래 여름 온도 아닙니까? 지금 기후 변화가 확실히 체감되는 상황이고 또 6월 같은 경우에는 또 내내 장마가 올 거라는 전망도 있거든요. 국내에서도. 그래서 국내 국외 막론하고 이상기후 또 기후변화 이런 영향으로 언제 어떤 재난에 처하게 될지 모르는 시대로 점점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늘상 좀 주의가 각별히 필요하시지 않나 싶습니다. 네. 또 외교부와 재외동포청도 또 특히 이제 각국에 나가 있는 또 영사분들도 이런 상황에 또 대비하면서 또 예의주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영사 콜센터라든지 영사 조력에 관한 것들 여행 가실 때 우리가 왜 딱 비행기 내려서 딱 휴대전화 켜면 문자 같은 거 오죠. 징 하고 오잖아요. 네네네. 그거 그냥 잘 안 보게 되는데 네. 사실 좀 꼭 잘 챙겨 보시고 거기에 오는 메시지가 이제 어느 때보다 우리 사실 대한민국은 우리 재난 문자 계속 오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사실 해외는 그런 게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좀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올여름 좀 걱정이 되는데 올여름 전망 어떤지 잠깐 리포트 살펴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4월 슈퍼 태풍의 원인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서태평양의 해수면 온도는 지금 30도 안팎으로 무척 뜨거운 상태인데요. 해수면뿐 아니라 바다 깊숙한 곳까지도 수온이 높은 상태라 태풍 입장에선 연료가 아주 충분한 겁니다. 게다가 라니냐에서 엘니뇨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동풍이 주로 부는 적도에 서풍이 불기 시작했는데 이 엇갈린 바람이 공기의 회전력을 더하면서 태풍의 시동이 걸린 겁니다. 충분한 연료를 채우고 시동도 걸렸는데 속도 제한 없는 고속도로처럼 장애물도 없는 상태입니다. 보통 4월에는 이 상층과 하층 대기의 바람 차이가 강해 태풍이 수직으로 발달하기 어려운 환경인데요. 하지만 이번에는 상하층의 바람 차이가 거의 없어 이 실라코가 수직으로 높게 발달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나라는 태풍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았습니다. 이 북태평양 고기압이 한반도 쪽으로 넓게 버티면서 중국이나 일본 쪽으로 빠져나갔던 건데요. 하지만 올여름 엘니뇨로 이 흐름이 바뀔 수 있고 여기에 역대급으로 뜨거운 바다까지 더해진다면 이번 여름 강력한 태풍이 한반도를 향할 수도 있겠습니다. MBC 뉴스 윤태구입니다.
네. 네. 리포트 보니까 좀 진짜 여름이 걱정이 좀 되긴 하네요. 네, 그렇죠? 올여름 다들 각별히 주의해 주시고요. 저희 네. 그럼 다음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네. 갑자기 전체 소등 지구의 날 행사입니다. 네, 이거 매년 사실 하는 행사기는 한데 네네. 지구의 날 어떤 행사인지 그래도 한 번 더 설명해 주시죠. 네. 4월 22일입니다. 지구의 날인데 이 날이 좀 이제 역사가 있습니다. 네. 1969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한 해상기름 유출 사고를 계기로 이제 시작이 됐는데 오늘 지구의 날을 맞이해서 국내에서는 오후 8시부터 8시 10분까지 전국 곳곳에 소등 행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또 지난 18일 광화문 광장에서는 이 지구의 날 기념 행사도 진행이 됐는데요. 사실 방금 전에 보신 리포트와 무관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좀 각별히 지구를 좀 아껴야 될 시점 아닌가 싶고, 그리고 더군다나 최근에는 이제 국제 정세도 어떤 에너지 요금의 상승이라든지 에너지의 부담이 또 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에너지 절약이나 또 지구를 생각하는 이런 행사가 좀 유독 더 뜻깊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8시부터 8시 10분까지 불을 끈다고 해서 이런 상황이 전부 다 해결되거나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제 소등 행사를 통해서 이게 에너지를 아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것들은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돌이켜 보는 계기가 되겠죠. 네, 그래서 사이판의 태풍도 결국은 거슬러 가다 보면 이런 또 인간들의 행동이 쌓여서 유발된 것일 수도 있고요. 그럼 바꿔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런 작은 실천을 이어갔을 때 또 긍정적인 방향으로 또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희망이 좀 필요한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글로벌 헤드라인 3 살펴봤고요. 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죠. 네, 지금 이제 동포원 채널에서 진행하는 재해선거 캠페인도 알려드렸으니까요. 한 번씩 클릭하고 썸네일 확인하고 영상 보고 댓글 꼭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쿠폰 받고 어린이날 놀러 가실 수 있는 네. 이벤트 많은 응모 부탁드리면서 오늘 순서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주간 동포 리포트의 양효걸 염규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